안녕하세요. 무경은 무농약, 무화학비료를 실천하는 자연농업인 일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베란다에서 키운 배추 모종을 순비밭에 정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오늘은 그 이후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비온 뒤 고추밭 모습이죠. 진녹색의 고추잎에서 건강함을 느낍니다. 8월 말쯤 배추 모종 모습이죠. 폭염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긴 녹두를 심었던 순비밭입니다. 노린재 피해가 심해서 줄기를 잘라냈는데 뿌리는 낙엽더미 속에서 계속 살아있고 잘라낸 자리에서 새싹이 올라오네요. 정식한 지 일주일 된 순비밭 배추 모종 상태입니다. 벌써 배추잎 한 장만 남기고 가가 먹혔네요. 베란다에서도 성장이 느렸는데 노지로 옮기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오, 그래도 쪽파는 잘 올라왔네요. 그리고 한릉사 안에서 사마귀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나 싶지만 들어온 김에 먹이 활동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작은 벌레나 파리도 한릉사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래쪽이 완전히 막힌 구조가 아니라 그런가 봅니다. 먹이도 제법 있더군요. 헐, 이 청개구리는 뭐야? 정말 잘 자리 잡았죠? 야, 개꼬라. 해충 좀 잡아먹고 그래. 방 안에서 파리 같은 수 많잖아, 그 안에. 알았지? 일 좀 해라잉. 베란다에서 키우던 퍼퍼민트와 박하도 이곳에 정착을 했고요. 보이시나요? 하늘색을 띤 씨앗, 열무씨입니다. 열무는 짙은 갈색이지만 해충이나 곰팡이로부터 씨앗을 보호할 목적으로 필름 코팅을 한다고 합니다. 살충제나 살균제로 식물 보호 물질이 도포되었는데 이러한 농약 성분들이 식물이 발화하는 동안 해충이나 곰팡이로부터 어린 식물을 보호한다고 하죠. 펜으로 고로를 깊게 파주고 대파 씨앗을 파종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파종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씨앗량 조절도 편해서 잘 쓰고 있어요. 싹싹 덮어주고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낙엽과 풀을 기반으로 만든 밭이다 보니 긴 풀줄기가 성가시게 하네요. 이런 낙엽이 부식도로 변하려면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럼에도 낙엽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수분 유지, 미생물 활성, 그리고 자연농 철학 실천 때문입니다. 지금 파종하는 건 시금치입니다. 잘 자라주길. 올겨울엔 시금치 좀 먹어야죠. 그 외에 돌산갓, 아우, 양파씨도 여유 공간에 뿌려두었습니다. 갈기로 고랑에 올라온 잡초도 제거하고 땅을 살짝 긁어줍니다. 양 가장자리만 화이트 클로버를 파종할 겁니다. 가운데는 제가 다녀야기에 그냥 두기로 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순비밭은 땅을 매년 뒤집을 필요 없기에 황토를 덮을 피복작물로 클로버를 선택을 했죠. 우선 강인하다는 것, 아주 여리어 보이지만 사실은 무척 억척스럽죠. 잘 죽지도 않고 넓게 퍼져나갈 겁니다. 황토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이렇게
클로버와 같이 피복식물을 심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낙엽을 덮는 낙엽 멀칭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원하게 물을 뿌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죠. 그리고 일주일 후 새벽 시간, 요란한 바람 소리에 순비밭이 걱정되어 나가봅니다. 행여나 바람에 순비밭이 날아갈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요란하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초록이 깊게 익은 가을 아침입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서 파라솔을 펼쳐두고 천천히 작업 준비를 합니다. 클로버 싹이 올라왔네요. 싹이 올라온 자리는 조심히 피해갑니다. 이곳 고랑도 클로버 싹이 올라왔습니다. 고랑을 살펴보니 많은 비에 물이 고여있더군요. 순비밭은 애초에 물을 저장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숲속 계곡처럼 땅을 파고 그 안에 굵은 나무와 같이 낙엽을 차곡차곡 쌓아 스폰지처럼 물을 머금도록 만든 곳이죠. 그렇게 70cm 높이까지 나무와 낙엽, 농업부산물을 층층이 올려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도록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작물 주변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낙엽층 아래로 물이 흘러들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세게 내려도 물 피해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구조가 아닌 황토 땅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지하에 저장된 물이 넘치면서 고랑까지 차오르니 다닐 때마다 발이 첨벙거려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일정량을 밖으로 흘러보내려고 물길을 냈는데 자라난 풀들이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걷어내니 다시 잘 흘러가는군요. 그래도 지하에는 여전히 충분한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쪽 고랑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많아 비만 오면 항상 물이 차오릅니다. 순비밭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물은 긴 쇠파이프로 순비밭 땅속 저장층으로 흘러가도록 해두었습니다. 이렇듯 비가 오면 외부에서 물이 너무 많이 유입되니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 되네요. 그냥 낙엽을 두텁게 덮어 멀칭을 해버릴지 아니면 배수로를 따로 더 파줘야 할지. 가뭄을 생각하면 들어오는 물을 모조리 저장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 고랑이 너무 첨벙됩니다. 참나. 잎새에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붙어 잎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어린 바퀴벌레였고 보통은 해가 없지만 드물게 잎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벌레들의 습격, 아니 벌레들의 밥상이 된 배추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미 돌아가셨고 몇 포기만이 남아 저를 위로하고 있네요. 행여 벌레가 자리를 잡았는지 살펴봅니다. 9월이 지나 10월로 접어드니 벌레 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잘 크자. 올라온 잡초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녹두를 심었을 때 잡초를 그냥 두었더니 작물로 드나드는 바람길을 막아 병이 들더군요. 그 이후 일단 커다랗고 길쭉한 잎새가 올라오면 즉시 뽑아버립니다. 순비밭의 장점은 다양하지만 작업이 편리함이 있죠.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쌓아놓았던 높이보다 낙엽이 가라앉았지만 몇 년 후에는 이상적인 높이까지 부식토로 가득 채워지면 훨씬 능률이 오르리라 생각됩니다. 식물과 미생물에게 도움을 주는 액비 희석액을 주는 장면입니다. 낙엽으로 이루어진 밭이라 영양분이 적어 미생물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키워야 할 것 같아요. 반면 돌산갓은 벌레에 강해서 그런지 키는 작아도 잘 자라주던군요. 조금 큰 잎을 솎아 상추와 쌈을 해 먹으니 독특한 향과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직 단언하기에는 이르지만 올 가을은 비가 참 많이 왔었죠. 배추밭마다 비로 인한 피해가 대단하던데 쓴비밭은 많은 비가 내려도 두터운 낙엽이 천연 필터 역할을 하여 물이 고이지 않고 공기가 원활하게 소통되기에 뿌리가 질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름병균은 보통 흙 속에 살다가 빗방울이 튀어 배추 잎에 달라붙으며 전염되곤 하는데 낙엽이 쌓인 쓴비밭은 흙물이 잎으로 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똑똑히 하는 것 같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쓴비밭의 한냉사를 걷어줍니다. 눈이 한냉사의 얇은 천위에 쌓이면 훼손될 수 있어 잘 말아두었다가 내년에 재사용할 계획이죠. 어떻게 보관할까 한참을 궁리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 돌돌 말아 파이프에 단단하게 고정해 주었습니다. 소모품이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잘 사용해야지요. 미니어처 대파를 보셨나요? 첫해 파종한 작물 중 대파, 시금치, 아욱, 양파는 맛도 못 보고 그저 경험치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작물 중 녹두, 열무, 배추, 쪽파, 돌산갓에서는 미약하지만 희망을 읽었지요. 올해의 경험은 내년 농사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 생애 첫 농사, 무농약과 무화학 비료로 키운 농작물의 성적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제 배추를 수확할 시간입니다. 뿌리째 뽑고 나서야 칼로 밑둥만 자르고 뿌리는 그대로 두었어야 했는데 뒤늦은 생각이 듭니다. 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가위로 배추를 정리하려니 벌레 먹은 잎들이 자꾸 보입니다. 사정없이 정리하다 보니 남은 날개기가 너무 외로하네요. 수확한 배추로 아내와 겉절이를 담그고 작은 배추는 쌈장을 찍어 먹었습니다. 이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먹던 배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해충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배추라 그런지 줄기가 굉장히 억세면서도 독특한 맛을 품고 있더군요. 일반 배추가 단순히 단 물맛이라면 시련을 이겨낸 이 배추는 깊은 향과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딱히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강인하고 깊은 맛, 자연 그대로의 힘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내려앉은 순비밭 낙엽층은 가라앉은 만큼 다시 보충을 해야 하죠. 이 일은 한동안 매년 반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네, 보충을 해주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낙엽을 채우는 일은 고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죠. 한참 낙엽을 모으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커다란 나무에서 낙엽이 비처럼 쏟아졌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참을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쓴비밭은 산의 계곡을 그대로 옮겨왔기에 이 낙엽들이 산처럼 푹신푹신한 부식토층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지렁이와 미생물이 많아져서
스스로 땅을 갈고 영양분을 만드는 그날, 그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오늘도 묵묵히 낙엽을 지어나릅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모두 순비밭을 살리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깨를 털고 남은 깻대나 고추대, 옥수수대 같은 것을 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넣습니다. 관행농업에서는 애물단지지만 순비밭에서는 땅속 미생물이 숨구멍이 되고 지렁이 통로가 되는 훌륭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그 위에는 낙엽을 두툼하게 채웁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져온 낙엽들을 활용했습니다. 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지만 도시에서 나오는 대량의 낙엽을 가져오니 깊은 층을 채우는 일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여기에 부식된 나뭇가지들을 한층 더 깔아줍니다. 하얀 곰팡이가 피어있고 손끝만 닿아도 쓱 부서지는 이 가지들은 산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간직했죠. 이것들을 넣어주면 아파트에서 온 낙엽들도 산의 흙처럼 빠르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위에 낙엽을 덮어 마무리하고 나니 이제야 순비밭이 내년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순비밭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정직한 땀방울을 담은 일송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